앞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가 좀 뻐근해요. 몸이 힘든 거냐, 마음, 정신이 힘든 거냐, 분명히 두 가지는 따로따로 별개의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볼 때. 물론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컨디션이 좋은 게 제일 최상의 상황은 맞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1 여름, 이제 고2, 고3을 다 이제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게 정신이 육체를 좀 지배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생기는 시기입니다. 누구나 이제 힘든 시기가 올 건데, 선생님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 말하는 빈도가 많아져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해가 지날수록 지금 말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정신력이잖아, 그렇지? 정신력이 조금씩 그 경험치나 이런 부분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10년 전에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지금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시간의 세대의 흐름? 그러니까 분위기는 당연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내가 정신력이나 이런 게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장점이 된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이제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학교의 분위기 그리고 생활 환경 이런 게 당연히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변하는 거거든. 정답은 선생님들 맨날 변해요. 1년마다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한 3, 4년마다 조금씩 요즘에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더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그래. 어느 한 가지는 아니지만 뭐 심리학에서 이런 거 검사표 있잖아, 그렇지? 이 5개의 요소 중에 어느 것이 내가 제일 강할 것이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비슷한 성취도나 수치를 나타내는 게 좋은 거,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최소한 이제 2년 동안은 좀 요구되는 시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집합과 명제의 대단원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사고 출판사를 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좀 프린트를 과제로 드릴게요. 집합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것은 지금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떤 A라고 하는 게 원소다라고 하는 뜻과 그 원소를 집합으로 표현한 관계가 같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자, 이렇게 생긴 기호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기호로 볼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원소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2는 원소다. 이렇게 생긴 게 원소다. 3이 부분집합입니다는 3을 원소로 갖고 있다. 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1, 2를 묶은 게 부분집합.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틀렸다. 자, 2번.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공집합이 아니래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의 세트들이 있었죠. 같은 말.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까지. 필요 충분 조건까지.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해주는 게 좋겠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자, 교집합이 하나로, 합집합도 하나로 반드시 표현되고,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공집합.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듯이 여집합을 만들면 포함관계 반대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A2면 B이다. 작은 집합 충분 조건, 큰 집합 필요 조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1번 A 합 B는 B인 것. A차 B는 공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다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A니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다. 이게 틀렸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때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이니까 자, A의 여집합하고 B의 합집합을 보면 전체 집합 나오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어, 동의어 보듯이 쫙 펼치고 그것이 이제 다른 모습이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비교 X는 X. 자, 이제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기. 비교 X는 X니까 누가 포함한다? B가 X를 포함한다. 자, 합집합이 X니까 X가 A하고 B의 교집합을 포함한다. 자, 우리 중요 표시로 많이 봤던 문제죠. 그럼 A하고 B의 교집합, A하고 B의 교집합은 2. 2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 부분집합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거 하나 빼면 16개가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이렇게 되겠지. 자, 4번. 전체 집합의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은. 자,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그냥 세 개의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은 요 세 개를 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보긴 했죠. 그리다 보니까 뭐 빛의 3요소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얼마 전에 애기들이랑 저 얘기하다가 뭐 바뀐 것 같다고 쌤 아내가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던데 쌤이 사실 그걸 기억을 못해서 뭐라고 대꾸를 못했어. 뭐가 뭔지.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왜 갑자기 생각났냐면 쌤이 학창 시절부터 이거 그 빛의 3요소 뭐 3원색 이런 거 나오면 헷갈렸어요. 배울 때. 근데 그 헷갈린 게 그런 거 있잖아. 수학도 마찬가지. 다른 과목이랑 이제 공통적인 게 어떤 내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갈 때 처음에 잘못된 헷갈리는 정보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잡는 게 훨씬 오래 걸려요. 다시 수정을 해서 익히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머리에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작업을 많이 느껴요, 선생님이. 그래서 첫 진도 나갈 때 선생님이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 그런 거거든.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되니까. 자, 그 그림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A와 B여 합 C. B여 합 C가 어딜까요? C하고 B의 여집합을 합쳐. 자, 여기에서 A하고의 교집합이니까 이 안에서 이제 A에 속하는 부분만 남으면 그게 답이 되겠죠. 자, 여기를 뺀 A를 골라라. 이렇게 되겠다. 뭐 다음 중 이렇게 된 부분을 골라라 정도는 뭐 1번에 보이네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연산 법칙을 쓰는 게 사실은 조금 힘들죠. 자, 5번입니다. 40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집합 중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세요. 자, A의 원소 개수 몽땅, B의 원소 개수 몽땅에서 두 번 더한 거 한 번 빼주는 식이었죠. 그러면 2의 배수 40 나누기 2의 몫입니다. 40 나누기 3의 몫 13인가요? 자,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누구다? 6의 배수 40 나누기 6 몫이 6이니까 다음을 계산하면 된다. 별들 풀었죠? 자, 6번입니다. 어느 동아리 30명의 학생 중에서 가수 A를 좋아하는 학생은 19명, 가수 B를 좋아하는 학생은 15명이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A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B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인원수가 5명. 자, 그러면 A 합 B의 여, 드모르간의 법칙. 그게 5명이니까. 자, 누군가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그 집합을 뺀 게 여집합의 계산 방식이었죠. 자, 여기 30명이니까 그러면 합집합은 25명이다. 자, 그러면 A 19명, B 15명. 자, 그러면 NA, NB 빼기 NA 교비가 25명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34니까 X는 9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A만 좋아. 19 빼기 9, 10명이 되겠다. 자, 계산 방식 7번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8번이 첫 질문이었나? 그러네요. 전체 집합에 대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다음과 같다고 하자. P이면 not Q가 참일 때, 자, P이면 not Q가 참이다. 자, 그러면 대우명제 Q이면 not P가 참이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진리 집합으로 보면 P가 not Q, Q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Q의 여집합,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같은 거죠? 함정항상 옳은 것은. 자, 그러면 P하고 Q의 여집합, Q하고 P의 여집합이 나온 걸 보면 자, 얘가 일단 첫 번째 내가 확인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P하고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누가 나와야 돼?
Q의 여집합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 3번으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에. 자, 그러면 이걸로 볼까요?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그러면 바깥쪽이 Q입니다. 자, 그러면 1번. P하고 Q의 합집합. P하고 Q의 합집합은 여기가 남죠? 전체 집합이 아니죠. 자, 다음 P하고 Q의 교집합은 공집합. P하고 Q의 교집합은 공집합. 그래서 2번에 맞는 게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과 아닌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비교를 하자. 자, 8번. 자, 요게 이제 우리 개념 원리 할 때도 연습 문제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K-2 이상 K 플러스 1 이하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무엇이 참이다. 자, 어떤에 대한 참과 거짓이 뭐였어요? 어떤에 대해서 참이 되려면 하나라도 만족하는 애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P에 대하여 Q이다. 자, 이것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에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에 대하여 참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다.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다. P하고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P하고 Q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하나만 있으면 참. P하고 Q를 만족하는 애가 하나도 없으면 거짓. 하나라도 있으면 참, 하나도 없으면 거짓. 자, 그러면 모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P에 대하여 Q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의 참과 거짓은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P가 Q에 포함돼야 참이에요. 다 들어가야 참이다.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면 거짓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참거짓의 기준에 맞아요. 어떤 일대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여기 가정에 있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다.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풀면 이렇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애가 하나라도 얘를 만족해요를 직접 풀면 자, 지금 P하고 Q하고 교집합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존재하려면 2 이상 4 이하에 대해서 교집합이 존재하려면 K-2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여기에 옵니다. 이렇게. 또는 K 플러스 1이 4보다 작을 때 K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올 때 K 플러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여기에 걸치면 된다. 직접 풀면 위에 거 또는 아래 거를 합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직접 푸는 건 비추. 이렇게 푸는 건. 그럼 어떻게 푸는 걸로 우리 했어? 이 명제가 참이라면 이것의 부정은 뭐가 된다? 거짓이죠. 부정. 자, 그러면 어떤 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이상 4 이하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자,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죠? 두 번째는 여기 들어오겠지? 될까요? 자, 그러면 요 범위가 K 플러스 1이 2보다 작아야 교집합이 없죠. K는 1보다 작다. 또는 K-2가 4보다 커야 돼. 둘 다 막힌 애니까 둘이 겹치면 교집합이 생겨요. 그러면 K는 6보다 크다가 돼요. 이때 거짓인 거죠. 부정이 거짓이니까 다시 이것을 부정한 게 참의 조건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부정이 뭐야? K는 1 이상 그리고 K는 6 이하. 자, 요게 최종적인 K의 범위. 자, 우리가 또는 푸는 것보다는 그리고를 푸는 게 편하니까 이런 풀이가 조금 더 선생님 기준으로는 추천 사항입니다. 어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어떤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를 풀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를 푸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를 풀어서 그것에 부정으로 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안전빵이다 이게. 아니다를 풀기가 힘들다. 이다를 푸는 게 더 편하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은 9번. 자, 전체 집합의 유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 PQR 두 명제. 명제라는 사람이 두 명인 것 같지. 두 명제. 사람 이름으로 있을 법한데 참 없어요. 명제 씨가. 명제 씨는 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뒤집은 이름은 되게 유명인이 있죠. 네, 명제 씨는 아마 못 본 것 같아. 어이가. 어이는 마지막 글자 잘 안 있네. 연재. 어이에 들어가는 이름이. 연재, 인재. 있네. 명제가 없네. 있긴 있을 거야. 사람 이름에. 예전에 이름이 어느 모임에서였는지 사람 이름을 잠깐 열심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뭘로 찾아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진짜 성을 찾아봤나. 성과 이름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희한한 성과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성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성이. 우리나라 성씨가 선생님들 희귀성이잖아. 현씨 별로 못 봤잖아. 여기 희귀성 누구 있나? 희귀성 별로 없죠. 우리가 이 베이징 올림픽이 몇 년도지?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도인가? 2008년도 아마 기억하는데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너네 몇 년생이야? 10년? 2007년생이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아마 우리나라가 전승 우승 금메달을 땄을 거예요. 야구가. 아마 2008년이 맞다면. 그때 이제 외국 캐스터들이 야구장 여기 가본 사람들 있니? 야구장을 가면 1번 누구, 2번 타자 누구, 3번 타자 누구 이렇게 해서 9번 타자 누구 이렇게 쭉 선수 이제 출전 선수 명단이 전광판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씨에 김씨, 박씨, 이씨가 많잖아. 근데 그때 이 9명 중에 정확치는 않지만 리, 킴, 파 이렇게 셋으로 다 끝난 거야. 9명이. 9명이 이제 대략 뭐 2명, 뭐 4명, 뭐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9명이 전광판에 성만 다 쓰니까 외국 우리나라 경기에는 이제 이름도 쓰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갖고 이제 유명한 사람만 유명한 그 대표 선수만 유명한 잘하는 선수만 썼더니 이게 세 개의 성씨로 다 써져 있으니까 해설하던 외국 캐스터가 놀란 거지. 저기는 세계 가문이 그냥 나라를 대표해서 다 뛰고 있는데 지금 결승전을 뛰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란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렇게 있어도 다 같은 성씨가 아닌 걸 알잖아요. 파들이 막 갈라지고 하니까. 우리가 외국 성을 보면 그렇게 재밌겠지. 존이 막 9명 있어. 스미스 한 4명 있고. 걔네들이 다 같은 애들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는 다 같아 보이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얼마 전에 작년쯤에 선생님이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이 이름 굉장히 우리말로 바꾸면 재밌다 했던 게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누군지 알아요? 되게 유명한 남자 골퍼거든. 그 선수가 한 5년 전만 해도 압도적인 세계 1위였어. 최연소 뭐 이러면서 흑인 최초 프로골퍼로 막 세계 프로골프의 신기록을 다 갈아치웠거든. 영어로 쓰면 틀릴 수도 있는데 타이거 우즈입니다. 실제 성이 타이거 우즈예요. 실제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호랑이. 이거 숲이잖아. 그치? 그럼 한자 이름 수플림. 호랑이. 이모라는 우리나라의 배우가 있어요. 이모. 이모 씨를 딱 보면 타이거 우즈. 우리가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지나치긴 하지만 성씨도 그 원래 직업을 따라서 성이 막 만들어지고 했잖아. 다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직업을 이제 대대로 물려서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이름 중에 사연들이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연결하면 재밌는 스토리가 외국 애들도 있겠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손흥민 선수잖아. 그래서 손데이 하잖아. 말장난으로 일요일 날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토트넘 일간지에 이렇게 난대요. 슈퍼 손데이. 손흥민이 한 건 했다고. 재밌는 것 같아. 자, 명제. 자, 둘이 참일 때. 자, 그러면 연결고리가 지금 Q가 보여요. 자, 3단 논법인가? 자, 모두 참일 때 P이면 Q이다. 자, 그러면 나달이면 not Q이다. 자, 이것의 대우명제는 Q이면 R이다가 되네요. 자, 그래서 둘이 합쳐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고요. 자, 그러면 나달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P, Q,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의 여집합,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 자, 기억 P는 R, P면 R 기억 맞고요. P와 Q의 합집합은 누굽니까? P하고 Q의 합집합. P하고 Q의 합집합은 Q네요. 그러면 Q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맞니? Q는 R에 포함되어 있죠? R의 여집합에 포함된 게 아니라 니은은 틀렸다. 자, 다음 P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 P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 P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이 포함되니까 R의 여집합이 되네요. 얘가 포함하니까. 자, 그럼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R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디귿도 맞다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자, 10번. 자,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Q는 필요 조건이다.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P는 충분 조건. P는 화살을 쏜다. not Q는 필요 조건. not Q는 필요 조건. not Q는 화살을 맞는다. 자, 이렇게가 참이래요. 자, 그러면 대우명제. Q이면 나달이다. 합쳐져서 P면 Q가 참, Q이면 나달이 참. 대우명제. R이면 not Q가 참, not Q이면 not P가 참을 가지고 골라라. 자, P이면 나달, P이면 나달 1번 있고요. Q이면 나달 2번 있고요. not Q이면 not P, not Q이면 not P 여기 있고요. R이면 not P 여기 있고요. 자, 틀린 건 5번에 있겠죠. 이렇게 3단 논법을 확인했습니다. 11번. 다음 중 두 조건 PQ에 대하여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누가? P가 충분. 쏘는 건 되지만 필요는 안 돼. P가 나면 안 된대요. 맞으면 안 돼. 요렇게 되는 관계를 골라라. 2의 배수는 6의 배수다. 2의 배수는 6의 배수다. 2는 되는데 여기 안 돼. 가는 것 자체가 안 돼. 확인할 거 없죠. 7보다 작으면 0과 4 사이에 들어가니 yes. 0과 4 사이에 들어가면 7보다 작니? 틀렸네. 7보다 작으면 0과 4 사이. 이게 뭐 yes야. 나 좀 말려주지. 7보다 작은데 0과 4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수. 많죠? 6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0과 4 사이면 7 들어가니 yes. A하고 B. B가 포함하면 교집합은 A니 yes. 교집합이 A면 B가 포함되니 yes. 얘는 필요 충분. 자, 절대값 나왔네요. 자, 5번부터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B, C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니 자, 이건 맞죠? 자, B하고 C의 합집합에 들어간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닌 것. 지금 답은 지금 5번이 되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B하고 C 자, 가는 게 오라요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반대로 B하고 C의 합집합 B가 있고 C가 있는데 B하고 C의 합집합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B하고 C의 합집합 안에 A가 들어가는데 B하고 C의 각각 부분집합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맞는 화살표 관계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자, 절대값이 귀찮으니까 좀 남겨놓은 건데 xy가 절대값 xy예요. 이것의 진리집합은 뭐야? 절대값이 그냥 풀렸다라고 하는 건 xy가 0 이상입니다 이 소리지. xy가 0 이상인 것은 양수고 양수니? 아니죠. 얘가 부분집합이 되죠. 지금 양수 양수. 그래서 가는 건 틀리고 오는 게 맞는 경우가 되겠죠. 4번은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12번. 자, 증명은 사실 요거는 이제 단원 직접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요거 이제 네모칸 채우기나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ABC가 자연수일 때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의 대우를 증명하래요. 그럼 대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ABC 중에 적어도 하나의 반대가 뭡니까? ABC가 모두 적어도 짝수다. 얘 모두 홀수이면 이렇게 됩니다. 모두 홀수이면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하나라도의 반대니까 모두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 대우 됐죠? 자, 그러면 홀수입니다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짝수하고 홀수 기준이 있다 그랬지. 그럼 A라고 하는 수를 홀수 2로 나눠서 나머지 1짜리, B라고 하는 수도 2로 나눠서 나머지 1짜리, C라고 하는 수를 2로 나눠서 나머지 2라고 하자. 이렇게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다르다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4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 더하기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은 우변 4l제곱 더하기 4l 더하기 1. 좌변과 우변을 보면 1 더하기 1. 좌변은 항상 무슨 수입니까? 짝수죠. 짝수. 우변은 무슨 수예요? 홀수예요. 죽었다 깨나도 같을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시도 똑같이 써도 돼요. 죽었다 깨나도 같을 수 없다. 써도 돼요. 죽었다 깨나도 같을 수 없다. 좀 안타깝다. 말하다 보니까. 어떤 거야?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마라 아니야. 우리말로 이게 속담으로. 안타까워. 얼마 전에 선생님이 친구들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친구의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됐어. 우리나라는 이제 직업이 좀 편한 직업과 좀 불편한 직업이 있는 건 사실이죠. 직업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직업이든 마음 먹고 열심히 일하면 웬만하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수준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좀 잘 사는 나라가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 말이 딱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휴양지로 가서 동남아를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본인의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난 선생님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친구가 캄보디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길 자주 가요. 거기 가서 이제 자연을 즐기고 거기 사람들이 순수해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한국인인 자기가 오니까 막 열심히 한국말을 막 열심히 떠들더래. 근데 그 친구는 그 캄보디아 나라에서도 상류층인 친구야. 근데 캄보디아에 워낙 인프라가 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다른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대. 이 친구하고. 근데 지금 뭐 수입도 별개고 뭐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이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선진국가 아닌 나라의 구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13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BX. 자, A와 X는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럼 X에는 1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3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 뜻이죠. B하고 X의 교집합이 2입니다는 X는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4하고 6을 어떠래? 4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대. 교집합은 2밖에 없으니까. 6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대. 자, 그러니까 x에 대한 조건이 걸린 게 2, 4, 6, 3, 1 5개가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8개 중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하나, 가지면 안 되는 거 4개. 그래서 2의 세제곱 8개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교집합이 누구다, 공집합이 누구다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원소, 가지면 안 되는 원소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14. 어느 반 32명의 학생에게 3개의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A만 맞힌 애 6명, B만 맞힌 거 8명, C 맞힌 애 10명이다. A와 B는 맞추고 C는 틀린 학생 수를 구하는 과정을 쓰세요. 세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은 없다는 뭔 소리예요? 적어도 하나씩은 다 만졌으니까 A합, B합, C가 전체 32명이 나와야 돼요. 이겁니다. 자, 지금 나온 게 이제 NA. 식으로만 그냥 바로 쓸 수 있냐 없냐를 지금 봐야 되는데 A 문제만 맞힌 학생, B만 맞힌 학생, C를 맞힌 학생 10명. 자, 그러면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볼게요. 자, A만 맞힌 학생은 여기입니다. 6명. B만 맞힌 학생은 8명. 다음 C를 맞힌 학생은 10명이래요. 이걸 다 합쳐서 이게 10명이래요. 이렇게. 자, 그럼 A와 B는 맞추고 C는 틀렸다. 이게 뭔 소리예요? A와 B는 맞췄는데 C는 틀렸다니까 여기죠. 여기가 몇 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걸 표현하면 A하고 B는 맞추다. A도 맞추고 B는 맞추고 그리고 C는 틀렸어요의 원소가 몇 명이니?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합집합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6, 8, 10에다가 여기를 더하면 그대로 합집합이죠? 그러면 32가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면 바로 답이 나오네요. 14, 24. 그럼 x는 8명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15번. P, Q. P가 Q이기 위한 충분. P가 왜? 아니야? 가람이가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해? 뭔 소리 났는데? 안 났어? 그지? 누구야? 나 배고파. 누구야? 말 좀만 시켜놔. 자, 1, 4. 집합 P는 마이너스 1과 4. Q는 저 부분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P가 Q이기 위한 충분. P는 Q에게 포함된다. 그러면 P의 원소인 마이너스 1과 4를 Q의 집합 마이너스 2초과 K 미만이 포함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이쪽은 저절로 성립되어 있고요. K가 4보다 어때야 돼요? 크면 돼요. 겹치는 거 돼야 안 돼요? 뚫린 애가 들어가면 4를 포함할 수 없어요. 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K는 4보다 크다가 기본 범위가 되고요. 정수 K의 최소값은 5가 되겠다. 자, 라스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냄새 났어요, 이거? 냄새 맡았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응? 산술 기하 평균 뭐였어요? 양수 더하기 양수는 2루트 두 양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 더하는 덩어리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였어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x 플러스 2가 양수입니다. 아, 얘 양수구나. 그럼 얘 약분해줘야 되니까 x 플러스 2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캐치해야 돼. 자, 그러면 2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빼야지 원래랑 같아지죠. 자, 그러면 얘가 누구 이상이야? 지금 나와 있는 얘하고 얘하고가 역수구조. 역수구조. 2루트 저 둘의 곱. 그 다음 얘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 약분되면서 루트 16. 루트 16. 4. 4, 2, 8. 8 빼기 2는 6. 자, 그래서 최소값은 6인 겁니다.
최소값은 6인 거예요. 됐어? 아이고 6을 또 썼어. 최소값은 6인 거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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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호? 둘. 더하는 역수구조. 쟤네가 같을 때다.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양변에 x 더하기 2를 곱해서 x 더하기 2의 제곱은 16이니까 x 더하기 2는 풀마 4가 되고 x는 2 또는 마이너스 6이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일 때 이렇게 푸는 게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자, 이만큼 최소값이 얼마라고요? 아까 8이었죠? 8. 둘이 같아야 된다고요. 4 더하기 4가 8이니까 x가 2일 때, 자, 우리가 쓸 일이 없어. 서술형에서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객관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볼 때는 둘이 같다. 더하는 게 같다. 최소값을 반반. 앞에 막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선생님 참는 거 알지? 반반. 반반으로 먹어야 돼. 반반으로 애들이 나눠 먹어야 돼. 그게 등호 성립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단원이었습니다.